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색책 지각 5번째 시간입니다. 색책 지각 파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뭐 이제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파트 하나가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죠? 색책 지각 파트는 비교적 다른 파트에 비해서 좀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열심히, 우리가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사람이라서 좀 힘이 빠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이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걸 끝까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막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견디고 그냥 착실하게 하기 싫더라도 하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견뎌서 끝까지 가시면 그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은요. 자, 우리 그 전 시간까지 우리 색을 지각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죠? 색을 지각하는 기본 원리는 뭡니까? 광원, 빛으로부터 오는 전자기파가 물체에 부닥쳐서 부닥친 반사된 빛을 우리 눈이 보고 지각한다 라고 배웠었어요. 그죠? 자, 그걸 기본으로 해서 빛에 대한 성질이라든가 빛의 종류 이런 것들을 배웠고 물체에 관련한 물체색, 분간반사율 이런 걸 배웠고 눈의 구조라든가 시세포, 기타 등등 생맹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물리적인 이런 눈은 색을 보는 하나의 장치죠. 그 눈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뇌로 전달되고 이 뇌에서 정보를 처리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색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색들을 다양하게 지각하는 반응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색성이니 조건 등색이니 박명신이 에브니 현상이니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색을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색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그랬죠. 우리 컬러리스트는 그 요리사랑 비슷하고 작곡가랑 비슷하다 하셨습니다. 요리사는 뭘 가지고요? 식재료라는 걸 가지고 다양한 요리를 하죠. 사람들이 먹는 것을 단순히 배부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음식을 먹으면서도 상당한 행복한 감정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으면서 엄청난 감정을 느낀단 말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떤 음을 들으면 듣는 게 아니라 그 음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색으로 다양한 뭘 느껴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색상명도 채도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색들을 서로 혼색해서 다양한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리사의 재료는 식재료, 우리 컬러리스트의 재료는 색재료. 바로 그 재료들을 서로 섞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우리도 섞어서 색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색의 혼합이라고 합니다. 색의 혼합. 자, 우리 색의 혼합을 하는데 그 색의 혼합. 색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 시간에도 했었는데 두 가지 색이 있어요. 색은 이제 첫 번째는 빛의 색이 있고 하나는 물체의 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색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 빛의 색을 서로 혼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얘는 밝아집니다. 점점 어떻게 돼요? 밝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색광혼합이라고 합니다. 색광혼합, 빛의 혼합, 색광혼합이라고 하고요. 점점 밝아지기 때문에 가산혼합 또는 가법혼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색광혼합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가산, 가법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건 무슨 색이다? 빛의 색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바로 색광, 빛의 삼원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원색이라는 말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원색이라는 것은 원초적인 색, 원래의 색 이런 건데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원초적인 색,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원초적인 색. 자, 무슨 얘기냐면 레드라는 색이 있는데 자, 레드라는 색은요
그냥 우리 일반인들은 다 그냥 순수 원색 빨강만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레드 안에는 퍼플이라는 보랏빛이 있는 빨강과 노랑빛이 있는 빨강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이걸 뭐 여기서부터는 1R부터 2, 3, 4, 5R, 5R부터 10R 이런 식으로 빨강 안에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10단계 더 나눌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빨강이지만 보라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분해가 가능하죠. 얘도 빨강이지만 노랑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R이라고 하는 이 순수 완전한 빨강의 이 원색은 더 이상 원색 그 이상의 색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색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원색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실제로는 원색이 존재하느냐? 근데 존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색은 되게 상대적이에요. 사람도 상대적이죠. 선생님이 못생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좀 잘생겨 보이기도 하고요. 잘생긴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오징어가 되기도 하죠. 나는 난데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느낌이 나듯이 색도 그래요. 그래서 색이 얘랑 붙어 있으면 노랑빛이 돌고요. 원색이라도 얘랑 같이 있으면 퍼플이 아른거립니다. 이렇게 색은요, 되게 상대적이고 실제로는 원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편의상 우리가 원색이라고 정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GB라는 세 가지의 삼원색을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다라고 정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빛의 삼원색은 이제 세 가지 이 색을 혼색해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모니터, 컬러 모니터 있죠? 모니터나 TV 또는 빔 프로젝트 또는 무대 조명. 그러니까 뭐 TV나 모니터나 뭐 조명 있죠? 조명, 뭐 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이 색광, 가산, 가법 혼색을 이용한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TV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아이들 쓰는 돋보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는 돋보기로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실제 점으로 다 되어 있는데 RGB 세 가지 색밖에 없어요. 그것들이 쫙 서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있는데 가까이서는 다 RGB밖에 안 보이는데 멀리서 보면 걔네들이 서로 빛의 느낌을 조절하면서 혼색돼 가지고 색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런 식의 어떤 빛을 이용한 어떤 삼원색, 요 세 가지 색으로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 뭐라고 한다? 색광혼합, 가산혼합, 가법혼합, 바로 빛의 혼색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물체색인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 뭐 페인트, 도료, 물감, 뭐 실제 이제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물리적인 이러한 혼색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색료 물체색입니다. 물체색은요, 빛의 색과 달리 서로 혼색이 되게 되면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얘는 반대로 어두워진다. 뭐 한다? 어두워진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색광혼합은 빛의 혼합이니까 점점 밝아진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도료, 물감 또는 뭐 우리가 인쇄하는 인쇄 방식, 그 다음에 색 필터, 뭐 색유리판, 이거는 이제 색이 있는 투명한 그런 셀러리 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유리나 이런 것들도 서로 이렇게 겹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두워지고 이런 어떤 감사 혼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안료라든가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뭐 도료, 안료 이런 거 배울 텐데, 물체색, 우리가 실제로 좀 사용하는 이 물체색들을 우리는 색료혼합, 이거 색료는 색의 재료란 뜻이거든요. 색을 나타내는 재료, 색료혼합 또는 어두워지니까 뭐라고 한다? 감산혼합 또는 뭐라고 한다? 감법혼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세 가지의 삼원색이 있는데 CMY 세 가지가 있습니다. C는 사이언, 마젠타, 옐로. 얘는 파란색이긴 한데 약간 초록기가 좀 도는 그런 파란색이고요. 마젠타는 보라색이죠. 옐로는 노란색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삼원색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원색이라는 말은 이제 편의상 이렇게 만든 것이라 했었고, 이런 거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 혼합, 색채 혼합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뭐 꼭 나오죠. 예, 꼭 나옵니다. 그거 어렵진 않아요. 이 시험 문제가 나오면 땡큐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자, 그럼 이런 세 가지의 삼원색을 가지고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원색 R, G, B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자, R을 바라보는 애가 C 이렇게 바라보게 한 다음에 이쪽으로 돌려서 CMY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RGB 방향 요렇게 요쪽 방향으로 돌려서 그려주시고 얘를 바라보는 애에서 CMY. 그래서 얘네 둘이가 이렇게 서로 다이어그램 속에서 표현이 가능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R과 B. R과 뭐가 만나면 B가 만나면 마젠타가 되고 R과 G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Y가 되고 그 다음에 G와 B가 만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C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CMY가 다 나오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은 RGB라는 무슨 혼합이에요? 색광 혼합이니까 점점 밝아지니까 여기는 이제 흰색 이렇게 밝은 색이 나오는 건데 이거 그림을 이 다이어그램을 잘 이해하고 암기라고 할 건 없죠. 직접 그려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MY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서 마주 보이는 R로 놓고 RGB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C랑 Y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G가 되고 C와 M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B가 되고 M과 Y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R이 되는 것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얘네들은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니까 BK, 어둡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게요, 실제로 이 CMY를 우리가 물감을 섞으면 완벽한 검은색이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쇄할 때, 특히 인쇄할 때, 그래서 여기다가 검은색 있죠? 예, 그래서 검은색 K, 그래서 CMYK라고 하는데 K를 더 추가해가지고 완벽한 검은색을 구현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색료 혼합의 이 이론적 내용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색이라는 거 우리 배웠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노파, 그 다음에 빨, 라였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애들, 이렇게 지금 C랑 R, Y랑 B 이렇게 마주보는 애들은 어떤 관계에 위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색 관계에 위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 혼합은 서로 합치면서 밝아지죠. 그래서 얘네는 일체색입니다. 1차색. 무슨 색? 1차색. 이 두 번째 나온 애들 뭐라 그래? 2차색이라고 하는데 색깔 혼합은 서로 합쳤을 때 나온 색이 1차색보다 어떨까요? 밝겠죠? 점점 더 밝아진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색료 혼합은 서로 섞었을 때 어떻게 된다? 어두워지니까 1차색에 비해서 2차색이 어떻다? 어둡다라는 차이도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컬러 리스트 시험 볼 때는 우리는 뭘 하는 거죠? 바로 색료 혼합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섞으면 섞을수록 점점 어두워진다라는 이 개념이 이제 실제 조색해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하게 되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색광혼합과 색료혼합, 가산, 감산, 가법, 간법 요 색 혼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요 시험 문제는 뭐 나오면 아주 땡큐 하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플러스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중간 혼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색광 혼합이고요. 얘는 뭐예요? 색료 혼합이죠. 자, 그러면 이거 외에 뭐가 있다? 중간 혼합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 혼색. 자, 중간 혼색. 자, 뭐가 있습니까? 중간 혼색이라. 자, 중간 혼색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혼색 방법은 이제 특별하게 물리적 혼색과 심리적 혼색이라는 거죠. 좀 이따 배우겠는데, 물리적 혼색이라는 게 있고 심리적 혼색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물리적 혼색이라는 것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 물질이 서로 섞여서 하는 혼색이고요. 심리적 혼색은 실제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리적으로 혼색돼 보이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혼색이라는 게 그거예요. 얘네들은 빛과 물체가 실제로 섞여서 어떻게 됩니까? 색이 나타내는 건데
중간 혼색은 실제로 어떻게 섞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눈의 착시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혼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리는 어떤 혼색과 더 가깝냐 하면 가법 혼색이다. 그러니까 가법 혼색은 아니에요. 중간 혼색이 가법 혼색은 아닌데 가법 혼색과 상당히 비슷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첫 번째 뭐가 있냐, 병치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병치혼합. 병치라는 말은 뭐냐? 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점. 이렇게 탁탁탁탁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것을 병치혼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치혼합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전묘법이라고 하죠. 전묘법이죠. 우리 배워보셨죠? 전묘법. 예, 전묘법 하면 대표적인 미술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인상파입니다. 인상파.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이 병치의 혼합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TV 있죠. TV도 기본적으로 RGB라는 색을 혼색해서 뭐 하는 거죠? 표현하는 건데, 아까 했지만 확대해 보면 뭐로 되어 있다고요? 다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TV가 기본적으로 RGB라는 세 가지의 기본색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실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혼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볼 때는 점이지만 멀리서 보면 혼색이 돼가지고 색이 혼색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얘도 그런 원리예요. 근데 이 색광이라는 애는 이것이 혼색됐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는 바로 이 병치 혼합이라는 거예요. 병치. 전묘법에 의해서. 예. 그래서 얘가 중간 혼색은 이 가법 혼색에 좀 가깝다, 일종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선생님 병치 혼합은 가법 혼합 아니니까 그럼 얘가 이 안에 들어갔어야 되죠.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묘법, 인상파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 그 미술 작품들 보면 되게 다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둡고 탁한 느낌이 나죠.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과거의 어떤 물감의 품질이라든가, 그리고 또 오래 시간이 지나서 그랬을 거예요.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고 좀 밝았겠지만 그래도 좀 어두웠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밝은 느낌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싶은데 색을 섞으면 자꾸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야, 그럼 색을 섞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점을 찍어서 그리게 된, 그런 주의가 바로 인상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도 되겠죠. 모자이크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직물의 색등, 이런 것들이 바로 병치혼합이고, 이 병치혼합과 또 되게 비슷한 게 뭐냐 그러면 베졸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베졸드 효과, 우리 베졸드란 사람이 얘기한 베졸드 효과도 마찬가지로 병치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전혼색이라는 게 있어요. 회전혼색. 회전혼합의 대표적인 사람은 맥스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맥스웰이 회전판에다가, 무슨 판? 회전판에다가 색을 넣고 회전을 시켰을 때 그 회전판 안에 있는 색들이 색상 용도 채도가 적절한 평균적인 수치의 어떤 색으로 혼합되더라, 평균값으로 혼합되더라, 이런 것들이 바로 회전혼합입니다. 이건 실제로 얘네 둘 다 실제 색을 물리적으로 섞어서 만든 게 아니라 점으로 표현하거나 회전판이 서로 돌면서 우리의 육안 보고 심리적으로 착시에 의해서 서로 혼색되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바로 중간 혼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을 혼합하는 방식, 혼색하는 방식은 색광 혼합, 색료 혼합, 중간 혼합이 있다. 근데 얘네 둘이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섞어서 하는 물리적 혼색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혼색이라고 하고, 얘는 실제로 혼색된 게 아니라 심리적인 착시에 의해서 혼합된 것처럼 보이는 심리적 혼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뒤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바로 물리적 혼색과 그 다음에 심리적 혼색, 생리적 혼색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혼색은 아까 얘기했듯이 색광 혼합이나 색료 혼합처럼 실제 물리적인 혼색에 의해서 색이 혼색되는 것이고, 생리적 혼색인 얘는 중간 혼색이죠. 중간 혼색은 전면법, 모자이크, 색팽이, 레코드판, 이런 것들 실제로 섞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혼색돼 보여지는 혼색. 그래서 물리적 혼색과 생리적 혼색이 있다라는 거,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혼색 이렇게 색을 서로 혼색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을 서로 혼색하는 것이 아니라 색과 색을 같이 쓰는 방식으로 색을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색의 어떻게 서로 이렇게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배색.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감각을 느끼는데, 자, 색을 서로, 같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색을 섞어서 색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거라면, 이번에는 색과 색을, 뭐, 무채색과 유채색을, 색상과 색상, 명도나 명도,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제 컬러리스트 시험 보실 때 배색이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컬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뭐라고? 조색 훈련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배색 훈련을 하는데, 특히 그 배색, 감성 배색이라고 하죠. 그 배색에서 사용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내용과 이제 오늘 다음 시간부터 배울 색채 심리는 바로 이 배색 파트에서 상당하게 사용되는 내용들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색과 색을 일단 쓰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어떤 감각적 느낌이 나는데, 하나는 대비라는 것과 하나는 동화, 요 두 가지가 크게 일어납니다. 대비라는 것은 비교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람들은 있잖아요. 일단 선생님이 뭐 잘생긴 연예인 원빈 옆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원빈은 원빈이고 선생님은 선생인데, 사람들은 이야, 원빈은 저 같은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더 잘생겨 보이고 저는 더 못생겨 보이게 되는 것이고, 더 완전 쭈구리 오징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만나면 자꾸 대비가 돼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이 행복이라는 것을 못 느끼는, 그러니까 행복은 반대가 불행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자기가 하기 싫은 거 할 때 되게 불행함을 느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되고, 출근하기 싫은데 출근해야 되고,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되고, 대부분이 하기 싫은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정말 나의 능력을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게 되고 그게 불행함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만 바보가 된 듯한 느낌이 날 때 사람들은 되게 불행함을 느껴요. 모두가 다 가난하고 모두가 다 못 먹고 못 살잖아요. 그러면은 불편하더라도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행복 지수를 찾아보면 선진국들이 거의 뒷부분에 있고, 후진국,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다 상위 그룹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에서 내가 나의 어떤 자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꾸 그냥 내가 항상 그냥 고구마만 먹듯 살고 혼자 살고 있었으면 그냥 배고플 때 고구마 먹어도 행복한데, 어느 날 짜장면 먹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나의 정체성을 이제 거기서 만들어 가죠. 나는 가난하구나, 나는 이제 고구마밖에 못 먹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색이라는 것들도 서로 만나면 자동으로 비교가 되는데, 그 비교가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동시 대비, 개시 대비, 연변 대비, 한난 대비, 이렇게 네 가지의 대비가 일어나게 돼요. 자, 첫 번째 동시 대비라는 건 말 그대로 동시에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대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동시 대비의 대표적인 것은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 보색 대비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색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죠? 일반인들은 색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색상 하나만 생각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컬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뭐야? 아, 색은 무채색, 유채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채색은 색상, 명도, 채도로 되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색상, 명도, 채도를 사용해서 배색을 하고,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색상, 명도, 채도를 각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비가 일어나는데,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 보색 대비, 요런 네 가지가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 색을 갖다 놓고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상은 R, Y, G, B, P라는 네 가지 1차 기본색을 갖고 사용하죠.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자, 다른 나라들은 노파, 빨라 요 네 가지를 기본색으로 쓰는 나라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먼셀의 표색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RIGBP예요. 그래서 얘와 얘 사이, 얘와 얘 사이, 얘 사이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이걸 색상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상 차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얘네 둘이 2차색 YR이 나오죠. 그럼 얘네들은 상당히 어때? 친근한 색상 차가 비슷한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통일된 이미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색상 차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빈은 더 잘생겨 보이고 선생님 더 못생겨 보이고 이런 식처럼 대비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다이나믹한 느낌, 예, 그리고 뭔가 다양하고 활기차고 이런 느낌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배색할 때 바로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통일된 느낌으로 뭐 예를 들어서 슬프다, 슬픈 느낌을 통일되게 내야 될 때 있고 발랄하고 활기차고 뭐 즐겁고 뭐 다이나믹해야 된다 했을 때는 그때는 색상 차를 두고 색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요 지식을 기본으로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색상의 차가 크면 클수록 색상 대비, 그러니까 비교가 크게 일어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통일된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일된 어떤 하나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유사, 가까이에 있는 애를 유사색이라고 하고요. 좀 거리가 멀게 있는 애들은 뭐 반대 색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배색에서 배우겠지만 뭐 강조 색상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다양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색상 대비라는 것은 이렇게 색상을 가지고 차를 많이 주느냐, 덜 주느냐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스테인글라스, 우리 스테인글라스 아시죠? 그리고 피카소나 마티스 같은 사람들의 작품에서 이러한 색상 대비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좀 더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표현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도 대비라는 것은 뭘까요? 뭐 명도죠, 명도. 밝기를 가지고 명도를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는 0에서 10단계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요거 뭐 먼셀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총 11단계를 쓰게 되는데 요 마찬가지 명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통일된 느낌이 나고요. 마찬가지 차이가 크면 클수록 대비는 크게 일어남으로 인해서 특히 명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색상 같은 경우는 화려하고 즐겁고 이런 어떤 감성적인 느낌이 난다고 한다면 명도 대비는 약간 어떻습니까? 좀 밝기 같은 거죠. 어둡거나 밝은 것을 더 밝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그런 느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흰색이라도 옆에 어떠한 색이 있느냐에 따라서 더 밝아 보이기도 하고 더 어두워 보이기도 해요. 흰색인데 명도 차이가 큰 애와 같이 있으면 이 흰색이 더욱더 그러니까 똑같은 흰색인데도 얘가 더 밝게 느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밝게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는 그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비라는 것을 통해서 명도는 더 밝게, 더 어둡게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한 것이고요. 채도 대비는 우리 순도죠. 마찬가지로 뭐 빨간색이 있으면 그 빨간색의 채도 선명하냐, 선명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선명하고 더욱더 흐려지게 하는 그러한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채도 대비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대비가 좀 가장 다 일어나지만 제일 눈에 띄지 않고 좀 약한 게 바로 채도 대비다라는 거. 그리고 뭐 우리 전 시간에 배웠었죠. 명도가 가장 민감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 명도 대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 구분하기 좀 어렵다는 건 뭐 채도다라고 책에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채도보다는 명도가 좀 더 어려운데 일단 시험에서는 구분하기는 채도가 좀 더 어렵다, 명도가 보다 민감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색상 대비는 보색 대비는 뭐냐면 서로 반대되는 색을 보색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R, Y, G, B, P라는 5가지 기본 색상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색인 YR, GY, 그 다음에 BG, PB, 그 다음에 R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부터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색상에 서로 섞었을 때 중간색이 나오고 이러는 것들을 유사색상이라고 하고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색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뭐가 됩니까?
보색 대비가 되는 거예요. 보색. 그러니까 색상 대비랑 좀 비슷하긴 한데 색상의 그 차이를 넘어선 마주보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보색 대비가 되는 겁니다. 자, 보색이라는 말은 서로 보완하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보색이라는 말이 반대의 위치에 있으면서 서로 보완해준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R과 Y가 만나면 중간색 뭐가 나옵니까? YR이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은 색상 자체 가장 큰 그 색상의 그 모양이 바뀌는데 R과 뭐 BG가 만나잖아요. 그럼 얘네 둘 중간에 GY가 나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 둘이를 섞으면 레드는 그대로 레드를 유지하면서 명도와 채도가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색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도와 채도만, 그러니까 색상은 유지해주기 때문에 서로 뭐한다? 보완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색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보색 대비를 이용하게 되면은 되게 채도가 특히 선명한 정도가 더욱더, 그러니까 채도 대비도 물론 그렇지만 이 보색 대비도 상당히 그 채도의 그 선명함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본래 색보다 훨씬 더 채도가 높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색, 우리 교재에 많이 나오는데 보색의 실제 의미는 서로 보완해준다라는 개념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 보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 보색이라 있어. 우리 아까 앞에서 물리적 혼색과 생리적 혼색 두 가지 배웠었죠. 물리라는 건 실제로 서로 혼색했을 때 나타나는 보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리적 보색은요, 우리 색광혼합, 색료혼합에서 서로 보색과 보색이 만났는데 흰색이 나오거나 보색과 보색이 만났는데 검은색이 나오거나 했을 때 이게 물리적 보색. 그래서 흰색 나오고 검은색 나오고에 따라서 흰색은 색광혼합, 색료혼합. 우리 배웠었죠. 우리 아까 다이어그램 할 때 R, G, B 얘와 얘가 섞었을 때 M이 나오죠. 그럼 얘랑 섞었을 때 그러니까 보색과 보색이 여기서 얘와 얘죠. 보색과 보색을 섞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밝아지는 거예요. 흰색이 나오면 그것은 색광혼합이고 섞었을 때 검은색 나오면은 심리가 아니라 그 색료혼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색을 혼색해서 보색의 어떠한 감각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무슨 보색? 물리적 보색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보색은 우리 그거 배웠었죠. 우리 해링의 사원서성. 높아, 빨라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이런 관계인데 실제로 섞이는 게 아니라 우리 망막에 노란색을 봤다가 그것이 기억되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반대의 색인 보색인 파랑, 빨강은 그린 이런 애들이 아른아른 거리는 이러한 실제 섞이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보색이 보여지는 이래를 심리보색이라고 합니다. 요거 좀 이따가 뒤에서 잔상할 때 이야기 또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시대비라는 것은 동시에 색을 서로 대비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대비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 세 가지 색상, 명도, 채도가 있고 색상차나 명도차나 채도차가 클수록 대비는 크게 일어나고 좁을수록 통일된 이미지 알겠습니까? 예,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색상이 서로 마주보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보색이고 보색 대비는 서로 보색의 개념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보색이라는 것은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시대비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개시대비인데 개시대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동시대비처럼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먼저 어떻게 앞에 색을 본 다음에 다음 색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색이 다음 색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비가 일어나는 현상, 그걸 우리를 개시대비. 그래서 뭐와는 반대되는 대비다? 예. 동시대비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대비라는 것은 되게 길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짧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다음 거 보면은 자연스럽게 개시대비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대비가 있다. 개시대비는 시간차를 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간차를 두고 보는 대비를 개시대비다. 동시대비는 동시에 두 가지의 색을 보고 대비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변대비라는 것은 뭐냐? 우리 뭐 옛날에 막 그 개그 프로 중에 저는 연변에서 왔습니다. 이 연변 말고요. 연변은 접해 있다는 뜻입니다.
색과 색이 서로 이렇게 서로 접해 있을 때 요 접해 있는 이 부분이 가장 대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대비를 우리는 연변 대비라 그래요. 전체적인 대비가 아니라 요 겹쳐 있는 부분이 좀 더 대비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데 요 부분을 우리는 마하밴드라고 합니다. 마하밴드. 그래서 명도 나중에 명도자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접해 있을 때 보면 접해 있는 부분이 좀 더 어둡고 거기가 조금 다른 느낌이 나는데 그걸 우리는 마하밴드 연변 대비라고 합니다. 자, 한난 대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차갑고 따뜻한 대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난 대비는 뭐다? 차갑고 따뜻한 한, 차가울 한이죠. 난, 따뜻한 난자입니다. 따뜻하고 차가운 것이 서로 대비를 일으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대비가 클수록 어떻다? 이제 표현을 이제 다이나믹하다라고 저는 많이 하거든요. 대비가 크지 않으면 상당히 통일되고 정적인 느낌이 나고, 만약에 대비가 많이 일어나면은 다이나믹하고, 그 다음에 동적인 느낌, 예, 이런 느낌들을 표현할 때 이 대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면적 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면적 대비. 자, 면적 대비는 면적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대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면적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이 똑같은 색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색은 색상명도 채도죠. 자, 그랬을 때 이 면적 넓은 애가 얘보다 훨씬 더 밝고 채도가 높아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면적 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페인트 칠해야 되거나 도배를 하거나 할 때 샘플 보고 찾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샘플이 내가 선택한 것보다 항상 더 밝고 선명할 것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면적 대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비는 크게 동시 대비, 개시 대비, 연변 대비, 한남 대비, 면적 대비라는 게 있고, 동시 대비는 색상, 명도, 채도, 보색, 그 다음에 개시 대비는 동시 대비와 반대로 시간차를 두는 부분에 의해서 대비가 일어나고, 연변 대비는 겹쳐 있는 부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분이고, 한나는 차갑고 따뜻한 애들이 일어나는 대비고, 면적 대비는 면적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비가 이런 차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서 나중에 배색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색을 사용하고 배색해야 됩니다. 자, 대비와 반대로 색이 동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처럼 느끼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동화 현상인데, 다른 말로는 전파 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한 색이 한 색으로 속해지기 때문에 전파 또는 혼색 또는 줄눈 효과. 왜 그러냐면은 보통 동화 현상이 이렇게 우리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러한 옷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옷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선생님 예전에 강의할 때 그런 옷들을 많이 입었었거든요. 조금 색이 들어가고 이런 옷들을 입었더니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옷이 너무 화려하고 색이 선명해서 선생님 옷만 눈에 띄어요. 강의가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무채색, 그러니까 칠판색과 거의 비슷한 색으로 그래서 얼굴만 보일 수 있게 이런 옷으로 입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색을 보면은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좀 화려한 색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거의 칠판색으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줄무늬 옷들을 많이 입었었거든요. 근데 그 줄무늬 같은 데서 이 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넓은 색에 이 좁은 색이 동화가 돼서 하나의 색으로 지각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대비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전파, 혼색, 줄눈 효과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인접색의 색에 동화돼 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아시면 되겠고, 우리 여기에는 이제 베졸드 효과라는 것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우리 아까 앞에서 중간 혼색에서 병치혼합에서 베졸드라고 했는데, 베졸드는 이러한 동화 현상도 돼요. 이렇게 동화 또는 중간 혼색의 병치혼합도 됩니다. 실제로는 색이 혼색되지 않았는데 점들이 가까이서 보면 점인데 멀리서 보면 그것들이 서로 혼색되어서 하나의 다양한 색도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현상도 베졸드고,
동화 현상의 이 줄눈 효과도 베졸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졸드는 동화 현상이면서 아까 중간 운색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대비와 동화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힘들죠? 네. 왜 선생님 여러분들 힘들죠? 그러죠? 제가 강의하면서 힘드니까. 우리 학생들,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들면 남도 다 힘든 줄 알아요. 내가 힘들어도 남은 힘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선생님도 이제 계속 나이를 먹어가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3년에 한 번씩 영상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3년 전에 강의를 들으면, 잘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그때 3년이 좀 더 젊었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활기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야, 그러면서 제가 제 강의를 보면서 약간 주눅이 듭니다. 이제 다시 항상 새로운 강의를 할 때는 좀 더 기존 강의보다는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쫄고 있어요. 예. 여하튼 저한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여러 반응 중에 또 이제 색의 잔상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잔상이라는 것은요, 우리 이제 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빛이 이제 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눈 안에 망막이 있죠, 망막. 망막 안에는 이제 세포, 시세포들이 있죠. 그 세포, 시세포 망막에 자극을 주게 되면 그 자극에 의해서 상이 남죠. 보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장면이 들어올 때 그 전 장면에 의해서 잔상이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죠. 참 엄청난 이 인간의 어떠한 어떤 신체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어떤 이런 그 프로세스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 잔상이 없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게 다 끊겨 보이게 됩니다.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어때요? 자연스럽게 보이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는 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보이죠? 이렇게 하면 중간이 보이죠? 이게 잔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보여요?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제 잔상이 없으면. 예. 이게 잔상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클럽이나 선생님 때는 나이트 클럽, 여러분은 클럽. 그 클럽에 가서 사이키 조명이라고 그러죠. 탁탁탁탁탁 이렇게 반짝거리는 빛이 잔상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잔상을 없애면 탁탁탁탁 끊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춤을 못 추는 사람도 잘 춰 보이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잔상을 없애는 건데, 자, 여하튼 잔상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그 자극의 세기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관찰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시험에 나옵니다. 잔상의 출현은 자극의 세기, 관찰 시간, 크기 등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잔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의잔상이 있고 하나는 정의잔상이 있는데요. 부의잔상이라는 것은 우리 교재도 보면은 원래 감각과는 반대되는 밝기나 색상을 띤 잔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노파빨라라고 배웠었죠. 노파빨라. 노란색을 보면 파란색이 아른아른거리고 빨간색을 보면 초록색이 아른아른거리게 되는데 부의잔상이 유독 심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드레스인데 드레스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파란색에 검은색, 파란색 검은색 그 드레스에 사람들에 따라서 이거는 파란색이 검은색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이거는 노란색에 흰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서로 막 이렇게 그 감론을박이라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파란색과 검은색이었는데 얘를 노란색과 흰색으로 보는 분들이 한 40%는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럼 바로 이 부의잔상 때문인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조색을 하다 보면 노란색이 자꾸 선생님 파란색이 보여요 라고 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병이 아니고요. 되게 예민하고 되게 섬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 자꾸 색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무채색을 보면서 눈을 순응시켜야 됩니다. 그런 일도 있더라. 자, 그래서 부의잔상은 서로 반대되는 상이 아른아른거리고 보여지는 잔상을 우리는 부의잔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색, 우리 계시대비처럼 색을 보고 자극됐는데 다음
그 자극된 색이 반대되는 색이 이렇게 자꾸만 아른아른 거리게 되는 그러한 밝기와 색을 V잔상, 정의잔상은 그대로 보여지고 그대로 밝기로 보여주는 것을 정의잔상이라고 합니다. 이 V잔상도 마찬가지 심리적인 현상인데요. 그래서 반대되는 밝기와 색이 보이기 때문에 음성장상이라고 하고 부정적 장상이라고 소극적 잔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거티브죠. 반대로 정의잔상은 포지티브죠. 있는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양성장상 또는 긍정적 장상 또는 적극적 장상 또는 같다, 등색장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의장상, V잔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 V잔상이 이제 적극 활용되는 부분은 수술실입니다. 또는 수술실에서 입는 옷 같은 것들이 보통 청록색이거나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수술할 때 주로 이 피를 많이 보게 되죠. 빨간색을 많이 보게 되다 보면은 반대되는 색상과 밝기 때문에 선명하게 수술 그 기관을 볼 수 없게 돼서 실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변에 청록색이나 이 반대되는 그런 옷색을 이용해서 보다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V잔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실에서 청록색의 반대 색상, 피의 반대 색상을 입는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정의장상은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잔상입니다. 우리 보여지는 그대로. 그래서 TV나 우리 영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정의장상인데, 옛날에는 필름이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었고 각각의 동작들이 이렇게 돼 있으면 빛을 통과하면서 이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보여지면서 앞에 장면이 뒤에 앞에 이렇게 보여지면서 잔상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그런 것들이 정의잔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모르겠지만 그 깡통에다가 예전에 구멍을 뽕뽕뽕 내가지고 철사를 연결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서 이렇게 돌리는, 무슨 놀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놀이 할 때 보면은 그 불의 띠가 연결돼서 하나처럼 보여지죠. 다 그 정의장상입니다. 선생님 손을 흔들면 이 중간에 보이죠? 그것도 정의장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V잔상에 비해서 정의장상이 좀 더 오래 지속된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잔상에 대한 시험 문제도 매우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V잔상, 반대되는 잔상, 정의장상,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잔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되는 잔상을 이용하는 가장 좋은 예는 수술실의 수술복 청록색. 그 다음 정의잔상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TV나 영화의 필름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색의 감정 효과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색은 바로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감성 배색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감정 배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색이라는 것은 보고 빨간색이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빨간색을 보면서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색의 감정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 기분을 느끼거든요. 따뜻해서 기분이 좋고 차가워서 기분이 좋은 어떤 이 감정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이제 감정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로 앞에 얘기했던 대비와 동화, 그 다음에 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색을 하시는 거예요. 배색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일단 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 우리 사람들은 색을 보고 아까도 우리 대비할 때 한난 대비 배웠던 것처럼 온도감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난색과 한색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난색은 여러분들이 빨간색 쪽이고, 한색은 블루 쪽이죠. 파란색 쪽입니다. 빨강과 파랑을 보면서 우리가 따뜻하고 차갑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기억색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릴 때부터 추울 때는 파란색을 많이 경험하고 따뜻할 때는 빨간색 계열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만약에 어떤 방에 가둬놓고 매일 따뜻하게 하고 파란색만 보여주면 아마 그 친구는 파란색이 따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자연이라는 이 자연 환경이 이러한 식의 어떤 온도감을 갖기 때문에 대부분은 차가운 것은 파랑, 따뜻한 것은 빨강 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도감이 느껴지지 않는 애들을 우리는 중성색이라고 하거든요. 중성색은 RIGB 피 중에 빼고 하면 돼요.
보통 Y 쪽도 좀 약간 난색에 들어갑니다. Y도 난색 들어요. 그래서 초록이나 보라 쪽 얘네들이 중성색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색이라는 것은 되게 상대적이라고 했었는데 G도요. GY나 얘도 레드, 퍼플, PB 이런 애들 PB 있을 때 레드가 많이 보이거나 블루가 많이 보이거나 노랑이 많이 보일 때는 뭐가 난색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색은요. 딱 이거야 이렇게 딱 끊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그 색에 대한 반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홍어에 그 삭힌 걸 먹으면서 아 맛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못 먹는단 말이죠. 그럼 그건 맛있는 음식이에요? 맛없는 음식이에요? 딱 정할 수 없는 것처럼 색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편의상. 중성색의 개념도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난색이냐 한색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들을 낼 수가 있거든요. 따뜻한 느낌과 관련된 느낌들이 뭐 있어요? 온화하다, 뭐 포근하다, 뭐 즐겁다, 뭐 이런 거와 관련됐을 때는 보통 난색을 쓰게 되고요. 뭐 시원하다, 뭐 가볍다, 뭐 이런 식의 느낄 때 한색을 쓰게 됩니다. 그럼 또 난색이라고 해서 무조건 빨간색만 쓰면 얘가 무조건 따뜻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명도와 채도를 조절해주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명도는 저명도 쪽으로 우리 이제 교재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저명도의 장파장의 색이다. 그러니까 저명도의 빨간색이다. 했더니 선생님 저명도가 온도감 따뜻하다 그랬는데 왜 틀려? 이러는데 아니에요. 온도감은 색상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뭐로 표현한다? 색상으로. 그러니까 온도감이라는 자체는 색상이 좌지우지해요. 아셨죠? 그런데 빨간색만 있다고 해서 따뜻한 게 아니라 일단 빨간색은 속성은 따뜻한데 명도 가지고도 조절이 가능해요. 만약에 채도가 되게 낮고 밝아지면 따뜻한 느낌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빨간색이지만 저명도, 어두울수록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많이 난다는 것이지 저명도니까 따뜻한 거 아닙니다. 반대로 블루일 때는 고명도, 그러니까 파란색은 밝을수록 더욱더 시원한 느낌이 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얘네들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얘네로 좌지우지 되는데 얘네에 따라서도 다양한 정도가 있잖아요. 따뜻한데도 막 펄펄 끓는 엄청난 따뜻함이 있고 약간 따뜻한 거 있죠. 그런 조절을 명도로 하게 되는데 비교적 많이 따뜻한 느낌은 난색은 어둡게 한색은 밝게 할 때 어떻다? 시원하고 어두운 그 따뜻한 느낌이 더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알아야 되지. 선생님, 저명도가 온도감이 따뜻하고 있지 않냐? 아니지. 뭐 파란색의 저명도면 어떡할 거야? 예. 그러니까 온도감은 색상이 좌지우지 된다. 요거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막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량감. 이거 되게 중요한데 무게감이죠. 무게가 느껴지는데 얘는 주로 색상, 명도, 채도 중에 어떤 놈이 좌지우지할까요? 그쵸? 명도라는 놈이 하게 됩니다. 명도는 검은색, 회색, 흰색이 있죠. 고명도, 밝은 걸 고명도, 중간 회색을 중명도, 어두운 걸 저명도라 그래요. 그래서 저명도일수록 무겁다라고 하고요. 고명도일수록 어떻습니까? 가볍다라고 사람들은 지각을 해요. 명도는 두 가지의 속성밖에 없어요. 맛이. 색상은 다양한 맛이 나요. 나중에 이제 심리 배울 때 보겠는데 명도는 무겁고 가볍고 밝고 어둡고 요거 정도만 조절을 하면서 자기가 주도하는 거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겁고 가볍고 밝고 어두운 정도. 나머지는 색상이랑 같이 함께 쓰면서 색상을 돋보이게 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 하여튼 간에 무게감은 명도로 조절을 한다라는 거, 중량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영감 또는 강약감인데 얘는요, 딱딱하고 부드럽고 강하고 약한 느낌인데 이거는 색상, 명도, 채도 중에 뭐와 관련일까요? 바로 채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어떤 이제 다양한 뭐 명도나 색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채도가 높을수록 강한 느낌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활기차다.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어떤 예를 들어볼게.
화를 내요. 아유 짜증나 이랬어요. 선생님. 아유 짜증나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색상이 연상되죠? 화가 났으니까 빨간 색상이에요. 그치? 그리고 명도는 어때요? 되게 기분이 나쁘니까 저명도겠죠. 채도는 힘이 느껴져요? 안 느껴요? 느껴지죠? 그러면 채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고채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짜증나. 이럴 수 있죠? 그럼 어때요? 힘이 없고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파란색 쪽으로 가시면서 어두우면서 채도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화가 났지만 빨간색이면서 채도는 낮아지고 색은 어두워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느낌, 감정에 따라서 그때 채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강약감입니다. 강약감. 이 경영감도 잘 기억하시고 경영감과 강약감은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딱딱하고 부드럽냐, 강하고 약하냐, 이건 채도와 관련돼 있다. 자, 이제 진출과 후퇴인데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느냐, 들어가 보이느냐인데 보통 튀어나와 보이는 애들은 튀는 애들, 보통 눈에 잘 튀는 애들이 튀어나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색이 더 튀나요? 난색이 더 튀나요? 우리 이따 보이죠? 주목성이 높은 애들, 눈에 잘 띄는 건 난색입니다. 그래서 난색이 진출되어 보입니다. 자, 유채색과 무채색이 있어요. 어떤 게 더 튀어 보이죠? 유채색이 더 튀어나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난색과 유채색. 그 다음에 한색과 난색으로 한다면 어떤 애가 더 튀어나와, 난색했죠, 유채색. 그 다음에 명도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고명도인 애들이 더 튀어나와 보이겠죠. 밝으니까 채도는 고채도가 더욱더 진출되어 보이겠죠. 자, 후퇴라는 건 들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한색, 무채색, 저명도, 저채도 이런 애들이 들어가 보이죠. 실제로 파란색과 파란색 안에다가 빨간색을 놓으면 빨간색이 튀어나와 보여요. 반대로 빨간색에다가 파란색을 놓으면 파란색이 안으로 들어가 보입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그런 진출과 후퇴 이런 것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색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해서 배색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팽창과 수축인데요. 팽창과 수축은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풍선 있잖아요. 풍선. 파 불면 막 어떻게 불어나면서 막 팽창하죠. 딱딱하게 커지면서 팽창하고 빠지면 수축하죠. 그래서 팽창도 마찬가지. 난색, 유채색, 고명도, 고채도 이런 애들이 어떻다? 팽창해 보이고 반대로 한색, 무채색, 저명도, 저채도가 수축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매우 중요한 것들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색할 때 요게 배색 이유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고려해서 배색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 일단 뭐 애울 것도 없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그대로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주목성과 명시성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만 이거 다 중요해요. 시험에 매번 나옵니다. 주목성이라는 것은 그냥 주목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잘 띄는 거죠. 아주 그 이쁜 연예인들이 일반인들 사이에 있으면 눈에 띄죠. 잘생긴 사람은 눈에 띄는 그 사람은 그 하나로 눈에 띄는 것. 그러니까 자기 하나로 시선을 끄는 힘. 그게 바로 주목성입니다. 또는 유목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난색, 고명도, 고채도가 주목성이 높습니다. 뭐 진출이나 이런 것처럼 튀는 색이에요. 특히 제일 가장 높은 색이 노랑, 그다음 뭐 빨강 이런 순서대로 주목성이 높습니다. 눈에 제일 잘 띄는 색이 노란색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선생님 군 생활할 때 계급장이 있잖아요. 여기 가슴에 계급장이 하나 있고 철모에 계급장이 있고 팔에 계급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계급장이 다 무슨 색이었냐?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인데 명도도 상당히 높은 고명도, 채도도 고채도였죠. 그러니까 주목성이 엄청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터에서 전쟁을 수행할 때 적군이 이렇게 총을 쏘게 될 때 뭐 보고 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노란색 보고 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장에 딱 맞은 거죠. 실제 우리나라 그 간첩들 그 강릉에 왔을 때 우리 군인들이 가슴이나 머리에 총을 많이 맞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군복에서의 그 색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이 다 무채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당시 60만이 되는 우리나라의 군인 중에 그거 하나의 문제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나서야 그렇구나를 알아도 되지만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것에 개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컬러리스트고 그런 역할을 많은 것 중에 하는 사람이 바로 컬러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색을 잘못 쓰면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성에 또 많이 쓰는 게 뭐냐 그러면 안전색채라는 데서도 많이 사용하겠죠. 그죠? 왜? 눈에 잘 띄어야 되니까 위험한 것을 표시하거나 위험한 장소를 표시할 때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런 주목성이 높은 이 노란색이나 이 빨간색 쪽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명시성이라는 것은요, 주목성과 달리 2개 이상의 색이 서로 혼색됐을 때 눈에 잘 띄게 만드는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물체의 색이 얼마나 잘 보이는가의 뜻이고, 주목성은 스스로 얼마큼 시선을 끄는 힘인가.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죠. 둘 다 눈에 잘 띈다는 건 맞는데, 주목성은 자기 혼자의 색으로 눈에 잘 띄는 것이고, 명시성이라는 것은 둘이 같이 있을 때 눈에 잘 띄게 해주는 그런 것이죠. 이거 뭐 대비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겠죠. 다른 말로는 시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명도와 채도와 색상 순서라고 되어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명도를 배경으로 했을 때, 채도를 배경으로 했을 때, 색상을 했을 때 명도가 가장 명시성이 높게 하더라. 그래서 제일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명시성이 제일 높은 검은색에 주목성이 높은 노란색을 썼을 때가 가장 눈에 잘 띄겠죠. 그래서 표지판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초록색에 흰색인데, 이제 최근에는 검은색 바탕에 노란색의 그런 표지판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 알겠죠? 주목성과 시인성. 자, 그 다음에 흥분과 진정인데, 색을 보면서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사들 보면은 빨간색 천을 흔들면 괜히 소가 흥분하죠. 그 색도 이제 그 흥분하는 색상은 이제 빨간 쪽이고, 진정은 이제 블루 쪽인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제 명도, 채도에 따라 다릅니다. 빨강이지만 채도가 낮으면 흥분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색상에서 요 두 가지 이런 그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일단 색상 개념이겠죠. 그래서 막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홍등가라 그러죠. 이렇게 활락가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빨간 등불을 켜놓고 해서 홍등가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흥분을 하는 색으로서는 이쪽 붉은색 계열, 진정은 파란색 계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뭐 흥분하는 상태의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될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똑같이 느끼지 않아요. 다 다르게 느낍니다. 그런데 요건 일반적으로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에 대한 정리야. 색채 심리로 넘어가면 그런 다양성도 또 이제 익히게 되는데, 자, 어쨌든 시간의 장단은 뭐냐? 시간의 흐름이 늦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특히 빨간색 쪽은 느리게, 파란색 쪽은 좀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선생님 지금처럼 이론 강의하는 강의실은 빨간색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강의실이면 될까요? 아니겠죠, 그죠? 주로 파란색 계열. 그 파란색, 그러니까 고채도의 파란색에 어두운 파란색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명도와 채도도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보통 시간의 흐름은 파란색이 좀 빨리 가고 빨간색이 좀 늦게 간다. 또 명도, 채도 조절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과 달리 속도감은 빨간색은 빨리 느껴지고 파란색은 늦게 느껴집니다. 자, 우리 그 월드컵 축구할 때 보면은 그 러시아를 전차 군단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러시아가 아니라 독일 축구 선수들을 전차 군단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독일 사람들이 원체 또 유럽 사람들이 등치가 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는 축구복이 흰색이야. 흰색 같은 경우를 배웠지만 상당히 어떻게 해요? 팽창해 보이고 지출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원체 큰데 흰색까지 입으니까 더 커 보이니까 전차 군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기보다 큰 사람한테 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쫄면은 이 근육도 막 이렇게 좀 저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못하게 돼요. 그래서 더욱더 독일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빨간색이 상당하게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평가하면 우리 한국 선수들은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 보면 독일 선수도 빠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선수가 더 빨라 보이는 이유가 뭐냐? 빨간색의 유니폼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속도는 반대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시간은 빨간색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파란색은 그래요. 시간은 똑같은데 그래요.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 1시간이 5분 같고, 정말 너무 싫은 사람이랑 있으면 1시간이
5분이 1시간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이랑 듣는 강의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어때요? 5분밖에 안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 10시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네, 재미가 있어야, 그죠? 시간도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여하튼, 요 두 개의 차이,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속도감이 빨강이, 저기 하지 않습니까? 라는데, 로켓 같은 거 막 날아갈 때, 뒤에서 빨간색 그런,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자, 양은 많지만, 뭐, 얼마든지 설명이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로 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색채 지각 파트 이제 한 파트가 끝났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항상 강의가 끝나면 어떻게 하라 했었죠? 교재를 보고 이론서를 암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파트가 끝나고 나면 뒤에 핵심 요약 정리 및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파트별 요약 정리 및 체크리스트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쭉 풀어보시는 거예요. 풀어보시고 나서 내가 이만큼은 아는구나, 내가 이만큼 모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죠. 바로 테스트인데 시험이나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너 1등, 너 꼴등. 그러니까 너는 좋은 대학, 너는 이런 어떤 직업을 나누기 위한 그러한 어떤 평가 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시험이고 테스트거든요. 뭐냐면은 사람이란 건 자기에게 되게 관대해요. 나의 실수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나의 잘못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관대하고 나를 또 별것도 아닌 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걸 해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얼마큼 알고 있고 내가 얼마큼 모르는가를 명확하게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야 부족한 부분을 또 공부하고 아는 부분 넘어가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테스트고 시험이거든요. 여하튼 물론 시험을 통해서 어떤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기준도 되지만 본체 시험이라는 것의 목표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이 핵심 요약 정리 및 체크리스트 테스트를 한 번씩 해보시고 이 부분은 내가 몰랐네, 이 부분은 알았네 하면서 다시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색채 지각 파트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부터는 우리 색채 심리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요. 오늘 배웠던 내용과 색채 심리의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 실기할 때 배색 부분과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이고 암기만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서 공부하면 나중에 배색할 때 그거 하면서 연결이 되면서 금방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색채 심리 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